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탄수화물의 유혹.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한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시작되는 살과의 전쟁. 하지만 끊임없는 다이어트에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살찌는 원리부터 공략하라. 올여름 다이어트 필승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자, 다이어트는 뭐 늘 남겨놓은 숙제 같은 느낌이죠. 예.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이분과 함께 살 빼는 좀 전략을 한번 짜볼까 합니다. 탤런트시면서 요새는 가수로도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가보자! 가보자! 샤, 낭낭낭의 샤, 낭낭낭의 올장에 가봐요. 살리고! 안녕하세요. 탤런트 황은정입니다. 근데 한동안은 좀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활동이 좀 뜸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살짝 좀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아픔을 겪고 나서 상큼 발랄, 톡톡 튀는 매력의 소유자 황은정.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갔는데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녀. 엎친 데 덮친 격, 마음의 상처는 급기야 폭식으로 이어져 건강은 서서히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먹는 걸로 풀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제가 한창 이렇게 한 50대 초반 51kg 항상 그렇게 유지를 했었거든요. 51. 네.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65kg까지 쪘더라고요. 15kg.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한참 다이어트 할 때 그러면은 뭐 계속 굶는 다이어트도 하고 이런 거예요? 맞아요. 무작정 일단 굶었어요. 그럼 또 막 어지럽고 오, 맞아요. 머리 아프고 네. 붓고 오, 맞아요. 그러면 또 확 쪘다 빠졌다가 하고 정답! 네. 아니, 저기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작두 타실 것 같은데. 저 작두 좀 타다가 왔어요. 제가. 이게 왜 이런 줄 알아요? 왜요? 몸 안에 이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거? 살이겠죠, 살. 지금 이거 살. 다 기생충, 살인데, 살. 기생충. 지방. 기생충, 숙변. 숙변. 제가 천천히 빠져. 배가 더부룩하고. 갔다 와, 화장실을. 자, 정답은요. 지방세포예요. 지방세포. 지방세포? 네. 우리가 살이 쪘다, 살이 빠졌다라는 거를 좌우하는 거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좌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게 원래 우리 쌀이잖아요, 쌀. 네. 쌀. 그런데 이걸 우리가 뻥튀기로 만들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의 지방세포가요. 최대 400배 정도까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방세포 개수는 사실은 성장기 이전에 결정이 돼요. 4, 5살. 진짜 어릴 때 개수는 딱 정해지는 거고 성인이 돼서 살이 쪘다? 그러면 지방세포가 커진 거고 성인이 돼서 살을 뺐다. 그럼 이게 다시 줄어든 거죠. 근데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요가 오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요가 심하게 왔었었군요. 아이고, 저는 그냥 만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지방이겠거니. 그런데 이 안에 다 지방 세포가 하나하나 다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의 일상을 살펴보기 위해 찾아간 곳. 저희 몸빼걸스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살리고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야. 살리고 정말 제대로다. 오, 에너지가. 따스한 손길에 정다운 어르신 만난 것도 많아요. 없는 게 없어요. 볼거리 녹거리. 작년 10월 신나는 멜로디의 세미트로트 살리고를 발표. 넘치는 끼와 흥으로 각종 행사를 섭렵한 몸빼 걸스. 그 흥 오늘 제대로 폭발한다. 의상에 대한 걱정 많이 안 하시겠어요? 네, 아랫돌이 6,800원, 윗돌이 3,500원. 그럼요. 어딜 가도 누가 이름 질 때 정말 큰 그림 그렸네.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하면은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두 곡만 해도 정말 땀이 비 오듯이 뻘뻘. 예. 제가 은정이를 한 10년 넘게 봤는데 그때 일어나고 나서 진짜 살이 미친 듯이 찐 거야. 내가 처음 봤어. 10년 동안 너 그렇게 찐 거 내가 진짜 처음 봤어.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우리 연습하고 식단 조절하고 다이어트 하니까 살찌는 좀 많이 빠졌지. 예전 몸매로 가려면 아직 멀었죠. 근데 이혼 후에 찾아온 우울증을 폭식으로 풀며 약 10kg 이상 살이 쪘다는 그녀. 그 후 다이어트에 힘쓰고 있다는데 제가 10kg 찌고 나서 지금 한 반 정도 뺀 것 같거든요. 한 5kg 정도. 나머지 진짜 안 빠져요, 안 빠져.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 근데 팔이랑 다리는 굉장히 마르셨는데.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뱃살은 그대로 남아있네. 뱃살이 좀 그쵸? 남아있는 느낌. 그렇다면 그녀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 직접 체크해봤다. 검사 결과 평균보다 높은 체지방량 확인. 저거 목욕탕 갈 때 쓰는 그 장바구니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보세요. 저 도시락 통입니다. 열심히 움직인 만큼 더 꿀맛인 식사 시간. 그런데 멤버들과는 달리 혼자 죽을 싸온 황은정. 그 이유가 있다는데? 그냥 죽을 먹어, 죽을. 그럼 포만감도 생기고 수분 섭취도 되고 이게 다이어트 딱이야. 다른 분들은 도시락 드시는데 혼자서만 챙겨오신 죽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따로 도시락을 저렇게 싸들고 다녀요. 특히 요즘에 죽은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만감이 느껴지고 해서 다이어트에 진짜 좋더라고요. 죽이 다이어트에 좋다. 네. 그런데 왜 뱃살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게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지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적게 섭취를 하려면 네네. 죽으로 먹으면은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땡! 죽이라는 게 수분도 많고 포만감을 줄 수는 있는데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 흡수를 굉장히 잘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과 똑같은 속도로 먹어도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그럼 이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쭉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걸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쫙 올라가면 아, 음식이 남아도는구나. 몸 안에 저장해 놓자. 이런 신호로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혈당을 올리는 식품은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몇 명이 5명이라고?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맘은 무너진 내 안에 사랑이 번지면 다시 찾을 거야. 한 2년? 3년? 예. 아주 유쾌한 친구라 제가 좋아하죠. 근데 오빠 되게 멋있어졌네? 살이 빠졌어. 다이어트 어떡해! 큰일 났다. 일단 여기 네. 마침 지금 쉬는 시간이라 잘 왔네. 원래 그래 타임인데. 오빠 완전 인물 나는데? 살 어떻게 뺐어요? 원래 인물이 있는 사람이야. 인물 나는데. 어서 오세요. 그때 반갑게 들어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 모든 친구들이 텐션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는 정말 그 트로트 가수 서정아 씨라고요. 언니 한 소절 살짝 불러줘봐. 소개 좀 해줘야지.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와! 전 개그우먼 손소연이고요. 은정 언니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지만 은정 언니가 더 예뻐요. 아리랑 서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배우인데요. 특히 잘생겼다. 액션이랑 그리고 승마 뭐 이쪽으로 굉장히 그래서 말 타는 거 한 번만 딱 원해봐. 이렇게. 사극 전문이거든요. 은정이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은정아, 네 지인들은 다 원래 시끄러워. 아니 시작 많이 했습니다. 오빠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 노래 따라 가더라고. 굿바이
여기서 그 얘기 또 들지 못해. 아니 언니, 내가 언니를 주려고 선물 하나 사왔어. 아니, 야 열어봐봐. 옷이니? 반바지예요. 운동을 좀 하라고. 운동 생각하면서. 이 언니가 이쁘다. 이 언니가 야 이거 안 들어가. 야 이거 안 들어가. 근데 살이 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옛날로 돌아오라고. 알았어. 고마워 센스쟁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뉴.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품어낸 해물탕과 밥도둑 코다리찜 납시오. 은정이 옛날처럼 먹으면 일단 세 공기. 그래 여기 세 공기. 은정언니 숨 안 쉬고 먹으면 네 공기도 먹겠는데요? 일단 매콤한 향으로 침샘 자극하는 코다리찜부터 한 입. 오빠 나 밥 한 공기 먹어. 이거 말고 안 된다니까. 근데 얘가 조금 간간하니까 사실 그냥 먹는 게 맛있겠는데. 그쵸.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이만큼만 일단 할게. 뭐 그만큼만 먹어. 아니 이따로 안 먹을 거니까. 근데 우리 볶음밥도 맛있는데 사실. 이따 볶음밥 먹어. 볶음밥 먹어야 돼. 한 공기의 밥을 사이좋게 나누는 동료들과 달리 내 밥은 내가 지킨다. 매운 걸로 엽자 맛있어. 토니가 밥도둑이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자주 오잖아.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전에보다 오빠가 훨씬 맛있어. 진짜. 이 맛집인 게 진짜 이 표시가 나잖아요. 이 시작했어. 잘 먹는다. 들어간다 이제 서서히. 이 언니가 살 왜 저 쪄요? 물을 먹어야지, 그치, 물을. 양념 다 배어있는. 저 무가 진짜 저 맛있거든요. 무 하나면 밥 한 공기 먹을 수 있죠. 일단 올려야겠다. 밥이 들어간다. 맛있다. 훨씬 더 맛있는데? 범접 불가 차원이 다른 그녀의 먹방. 어머나 언니. 저럴 거면 죽을 왜 드셨어요? 죽은 밥보다 더 살이 덜 찔 줄 알았죠. 오빠 근데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세상에 아니 밥을 어쩜 이렇게 꼬들꼬들 이렇게 맛있게 밥을 했어. 나 진짜 밥 오빠가 했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꼬들꼬들하게 쭉 먹고 있어 지금. 은정 언니는 좀 말려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지력이 상승되는 것 같아. 원래 식사할 때 대화를 많이 하라고 그랬어. 왜냐면 많이 씹게 되고. 그런데 대화를 안 하잖아. 오늘은 은정이 그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니 밥만 먹지 말고 우리하고 얘기 좀 해. 나 진짜. 야, 진짜 뭐. 아니, 제대로 먹을 줄 알긴 아는데. 얘기를 나눠. 국물에다가 그리고 비벼 친구 먹어. 홍보도 좀 하고 그래 빨리. 듣는 둥 마는 둥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밥뿐. 다고 얘기 없어져요? 아니, 나는 놀랍지 않아. 옛날에도 밥을 씹지 않고 막 삼키더라고. 아니, 진짜 더 빨라졌어요, 속도가. 근데. 이건 대단한. 한 공기 다 드셨어요 지금. 이렇게 먹으면 해물탕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국물만 먹게. 이거는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우와 국물을 이거 밥이랑 먹어야 돼 밥. 우와 바로 그때 조금만 밥도 있으니까. 조금만 말아가지고. 슬쩍. 앞사람 거 뺏었어. 깍두기 못 먹게. 깍두기 너무 맛있어. 밥 더 먹어. 오뎅이랑 같이 먹어봐. 더 맛있어. 슬쩍한 밥은 자연스럽게 해물탕 국물로 입수. 어떻게 다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막 말리질 못하겠어. 이거 첫 공기 아닌 거 맞죠? 명란. 이런 거 아니 가르쳐준 거. 꼭 한 입만 먹어.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신다. 어때 맛이? 어떻게 맛있어. 식탐이 워낙. 네. 볶음밥 들어갑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건 뭐예요? 볶음밥. 아, 또 이 볶음밥 포기할 수 없죠. 볶음밥의 등장에 또다시 수저를 들고만 황은정. 근데 너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고 싶긴 하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야 돼. 여기는 맛집이네요, 진짜. 마지막에 원래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럼. 근데 언니 너무 먹어. 좀 해야지. 다들 뭐 한국인들의 특히 후식은 다들 볶음밥이라고 하잖아요. 볶음밥이죠. 근데 또 은정 씨는 근데 탄수화물 중독 수준이신 것 같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중독이요? 중독? 볶음밥만이 아니고 아침부터도
죽이라고 하지만 쌀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해물찜 집에 가셨는데 제가 보기엔 밥을 더 많이 드셨어요. 해물보다. 사실 딱 이제 은정 씨 좋아하시는 흰 쌀밥 내지는 뭐 흰 밀가루도 있고요. 설탕 이런 것들이 혈당을 많이 올린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게 왜 안 좋냐면 내 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팍 나와요. 이 혈당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게 되면 내 몸은 되게 단순해요. 혈당 떨어졌네? 당 먹어야지. 계속 당을 다시 땡기게 돼요. 특히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애들을 더 찾게 되니까 단 설탕, 뭐 케이크, 초콜릿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땡기게 되니까 결국은 중독의 사슬에 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혈당을 올리거나 혈당을 빨리 올리는 모든 음식은 살을 찌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선생님 정답이에요. 왜냐면 제가 좀 약간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다 그럴 때 항상 저는 밥을 해요. 뜨뜻한 밥을 흰쌀밥을 착착착 퍼가지고 그거 한 그릇 먹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우울했었던 그 감정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도저히 은정 씨처럼 밥을 포기를 못하겠다. 그럴 땐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한국인을 움직이게 하는 힘 밥심. 쌀을 주식으로 하는 만큼 갓 지은 뜨끈한 밥은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데 하지만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살을 빼기 위해서 밥을 멀리 해야만 했던 당신 이제부터 찬밥을 먹어라. 밥을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찬밥 다이어트의 진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닥터 지바고가 집중 분석해봤다. 이걸 검증을 하셨다고요? 검증의 시간. 찬밥 다이어트 검증 방법. 따뜻한 밥과 찬밥을 먹었을 때 2시간 후에 혈당 체크를 하는 거죠. 얼만큼 올라갔나를 확인하는 거죠, 이제. 우선 식사 전 공복 혈당을 확인해 본다. 87, 건강하신 분이네요.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검사 결과 3사람 모두 정상 수치 기록.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으면 혈당은 어떻게 변할까? 맨밥만 드셨겠네요. 실험해야 돼서. 진짜 밥만 드시는 거예요? 저 실험 때문에? 그래야지 혈당 조절을 확실하게 보니까. 밥이 참 맛있어요. 밥 잘 됐네. 그러게. 얘를 보니까 더 진짜로 먹는 것 같아. 굴비? 시니어 모델 분들이시구나. 어머 날씬하셔라 세상에. 따끔합니다. 149. 많이 올랐는데요? 그쵸. 60이 넘게 올랐죠. 흰쌀밥이 원래 혈당을 좀 많이 올리긴 하니까. 이분은 100이 넘게. 이분은 진짜 100 많이 정도 올랐어요. 올랐네요. 자, 이번엔 냉장고에서 12시간 숙성한 밥입니다. 근데 배고프다면 이것도 방법을 맛있지. 근데 지금 여기 김치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난 김이라도 먹으면 좋겠어. 맞아. 아 진짜 맛없네. 찬밥이니까 더 맛이 없죠. 같은 양의 찬밥과 따뜻한 밥. 과연 혈당의 차이가 있을까? 과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정답은? 완전 반전이다. 모두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결과. 진짜 낫네. 와. 진짜 차이가 엄청 많은데요? 차이돼요? 저 민정자 씨는 아까 185까지 가신 분인데 100까지밖에 안 안 갔어요. 되신 거 아니에요? 밥이 식으면 따뜻할 때보다 열량이 최대 60%까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밥 속 전분이 소화가 어려운 형태의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하네. 좋은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다. 저녁은 무조건 찬밥이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찬밥을? 찬밥의 재발견. 앞으로는 굶지 말고 찬밥으로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화면 보시면서 저만큼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주부님들 지금 당장 밥솥으로 향하셔가지고 이거 냉장고에 다 집어넣으실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찬밥이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는 쌀 자체는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안에 전분이 들어있게 되는데 일반적인 전분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단당류 형태로 잘게 쪼개져서 내 몸에 포도당 형태로 흡수가 되니까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리거든요. 저항성 전분은 이게 약간 성질이 변해서 좀 식이섬유 같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지가 않고 소화 흡수가 되기보다는 좀 빠져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사실 저렇게 딱 실험 결과 본 것처럼 찬밥이 혈당을 많이 안 올리는 건 알겠지만 도저히 맛없어서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한 번 생긴 저항성 전분이요.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드셔도 진짜 저렇게 차갑고 딱딱하게 안 드셔도 되니까 괜찮네. 네. 여기서 잠깐. 밥은 냉장실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혈당이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건 칼로리는 똑같지만 사실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이 적어진다는 뜻이어서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득이 되거든요. 저도 지금 집에 밥을 한솥 해가지고 해놨어요. 보온해놓고 왔어요? 보온해놨죠. 빨리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거 꺼내가지고 저 그냥 다 냉장고 넣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찬밥만 드시겠다고요? 전 찬밥 됐네요. 근데 찬밥 신세. 그래도 양이 많아요. 탄수화물 양이 너무. 지금 드시는 양은 좀 많으시죠. 어떻게 먹어요? 양 자체를 좀 줄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흰 쌀죽에 쌀밥 그리고 후식으로 볶음밥까지. 넘치는 밥 사랑으로 탄수화물 중독 위기에 놓인 가수 황은정 씨. 다이어트 적신호가 켜진 그녀를 위해 닥터 지바고에서 맞춤 처방전을 준비했다. 과연 그 처방전의 정체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이것.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 지금 이거 처음 보거든요. 약간 부직포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 향긋해. 그냥 바다야 바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감칠맛 끝날 것 같아요. 청정 갯벌에서만 얻을 수 있고 달달한 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재료의 정체는? 감태. 감태. 살짝 구우면 맛있죠. 초록빛 감태를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준 뒤 어잉? 부셔요 감태를? 아, 김가루 굴리듯이. 예. 굉장히 향긋한데? 오, 저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오, 진짜 바다 냄새 정말 진하다. 그런 다음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는 알맞은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데쳐주고 상온에 익힌 뒤 으깨어 밥과 버무려 준다. 두부보다 한 3분의 1 정도 두부밥으로. 넣는 게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소금과 참기름 그리고 깨를 넣어 입맛에 맞게 밑간을 해주면 주먹밥 만들 준비 완료. 벌써부터 꽃이 있네. 고소한 냄새. 결과적으로 내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분해하려면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포만감도 주고 다이어트에는 일단 단백질 식품을 늘려라. 탄수화물은 줄이고 다이어트를 돕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풍부한 감태 두부 주먹밥이 완성됐다. 모양만큼 그 맛도 궁금한데? 이제 먹다 보니까 확실히 이 감태가 감칠맛이 있긴 하네. 야. 그리고 해조류가 진짜 몸에 좋잖아요. 두 번째 처방전에 쓰일 주 재료는 바로 시래기와 피지. 푸른 무청을 겨우내 말려 만든 시래기는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 특히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많은 다이어터들에게 각광받고 있다고. 시래기 진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푹 삶아낸 시래기를 있는 힘껏 꾹 짜주면 시래기 손질 완료다. 자, 이렇게 단식밥상 두 번째. 시래기 비지 무침. 이 시래기 원래 굉장히 맛있는 재료긴 한데 평소에 잘 안 먹어요, 시래기는요. 물기를 짜는 시래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단백질이 풍부한 비지와 채 썬 당근 그리고 밑간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면 끝. 묻혀. 참 쉽죠? 이렇게 두 번째 처방전까지 완성. 저 요리 맛있겠다. 저 시래기를. 밑반찬으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에 푹 빠진 황은정 씨를 위한 맞춤 단식밥상.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이 느낌. 진짜 신기한 게 시래기 자체가 좀 그냥 시급스러운 맛이잖아요. 근데 비지를 딱 넣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우리 건강하게 다이어트해서 날씬해지자고요. 제보받은 두 장의 사진. 헐, 이 사진 속 주인공이 같은 사람이라고? 단서는 오직 이름 석자뿐. 바로 추적을 시작하는데 매의 눈으로 검색을 하던 중 발견한 그녀의 SNS. 두 번째 단서는 바로 테니스. 그녀가 즐겨 찾는다는 테니스장에 들어섰는데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 과연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익숙하게 라켓을 휘두르는 그녀. 스윙과 스텝이 남다른데 거기다 빛나는 외모까지. 그녀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진다. 엄마? 다 큰 아이가 있네요. 당근했어. 이렇게 큰 딸의 어머니래요. 저 올해 42살 된 두 아이 엄마 고도연이라고 합니다. 14kg 체중 감량에 성공한 고도연 씨. 두 아이의 엄마라고는 믿기 힘든 완벽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녀에게도 잊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데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살도 찾아왔다. 출산 후에 어떤 처지고 늘어진 몸, 반복된 다이어트와 실패의 연속 속에서 요요현상으로 인해서 살이 계속 불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14kg 정도?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 같다. 과거 70kg에 육박했던 그녀. 아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못 믿겠어요. 여자로서 그때는 정말 여성으로서 많은 자책감과 자괴감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통해 14kg을 감량했다는 고도연 씨. 이야, 진짜. 뒤태가 너무 달라져. 이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탄탄한 건강 미인이 됐다. 확실히 살을 빼니까 되게 동안 젊어 보여. 최고의 성령은 다이어트야. 살을 빼야 돼. 진짜. 완전 크죠? 거의 원피스인데요?
아니 옷 위에다가 덧입는데도 커요. 아주 편하게 그냥 포기하고 살았던 거죠. 그때는 사이즈 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 추측으로 한 30, 32, 34까지 되지 않았을까? 확실한 검증을 위한 줄자 등장. 과연 현재 허리 사이즈는? 어머 25.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14kg을 감량했을까? 두 아이를 키우며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워킹맘 도연 씨. 아, 카페를 하시는구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쁜 일상이지만 먹거리만큼은 꼼꼼히 챙긴다는데 토마토, 당근, 사과에 의문의 하얀 가루를 더해주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주스 완성. 주스. 그녀가 똑소리 나게 건강을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이들에겐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어서라고. 어때? 여기 토마토 들어갔어, 태희야. 토마토 맛 나 안 나? 한 잔 더 달래. 건강하게 만든 것 같은데. 잘 먹는데요, 아이들도? 손님이 드문 시간. 도연 씨,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일상 속에서도 그냥 휴식을 하시는 게 아니네. 운동을 하시는데요? 살을 빼려고 하면 나가서 엄청 뛰고 땀나고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수영을 끊는다거나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아이 둘을 키우면서 큰맘 먹고 뭔가를 바꿔보자 라는 결심을 했었죠. 14kg 감량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운동 습관 기르기. 도연 씨는 체중 감량하는 동안 운동 전문가가 다 됐다는데 허리 아프니까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시작한 다음에 될 것 같으면은 자, 올려서 이렇게. 너무 부러운 친구예요. 왜 똑같이 이 친구는 애 둘, 저도 셋이거든요. 같은 동반자였는데 14kg 뺀 거예요. 그 14kg를 어떻게 감량했는지 제가 그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SOS를 찾지요. 그래, 그럼 우리 첫 번째 동작부터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동작은 겨드랑이 스치면서 하나, 둘, 원, 투. 뭐야? 어? 앞으로 걸어가요. 엉덩이로 걸어가는데요? 이게 정말 운동이 될까? 하나, 둘, 원, 투. 앞으로 나가야 돼. 너 진짜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지? 애들 장난하는 거 같아. 코로나로 인한 집콕 시대, 그녀가 찾아낸 고효율 운동이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나이가 들수록 처지고 퇴화되기가 쉬워요. 이런 거를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으로 다시 업시켜주고 엉덩이 근육을 활용함으로써 골반 교정, 그리고 체형 교정, 그리고 허리, 척추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허리는 곧게 펴주고 발끝은 세워주는 게 포인트. 발끝을 저렇게 세워야지 허벅지까지 자극이 갈 것 같아요. 엉덩이 걷기의 핵심은 힘차게 흔드는 팔. 저거는 한 1m 왔다 갔다 하면 숨 차겠는데요? 근데 너 이런데 땀이 힘이 난다. 이게 은근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신기하네. 자, 해봐. 하나, 둘. 에이, 너무 어렵다. 해봐. 너무 어려워. 엉덩이로 한 발짝씩. 안 나가시는데 이분은. 제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흔드는 건 NO.
팔을 앞뒤로 흔들며 앞으로 전진해야 엉덩이 근육에 힘이 생겨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겨드랑이 스치면서 널 잘 믿고 있어. 컸네. 가고 있어. 100m 달리기 하는 기분이에요. 보이세요? 발끝이 다다다다 떨리고 이 배도 막 다다다다 떨리고 너무 힘드네요. 진짜 운동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무조건 굶어야 된다. 그리고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참고 한 번 굶으면 계속 생각나요. 머릿속에 생각나고 가슴에 한이 되고 치킨도 단 한두 조각이라도 먹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위로를 줘요. 아, 나 먹었어. 맛있게 먹자. 근데 요거 한두 개 먹는다고 제가 갑자기 엄청 살이 찌진 않잖아요. 도연 씨의 14kg 감량 방법 세 번째.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그녀에게 운동 습관뿐만 아니라 식재료 선택과 조리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는 법. 굽고 튀기는 등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조리법에서 탈피, 건강한 방식으로 바꿨다는데 오늘 그녀가 선보일 요리는 담백하고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돼지고기 가지찜. 사실 다이어트가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무조건 굶으면 제가 원하는 몸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거는 정말 음식을 잘 먹어줘야 좋은 몸이 나온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1.5cm 정도로 썰어볼게요. 건강을 위해 제철 채소를 위주로 음식을 만든다는 도연 씨. 여름철에는 가지를 자주 찾는다고. 부피 대비 포만감도 많이 주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딱 좋은 건강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지를 찌는 동안 돼지고기 양념을 준비하는데 맛술과 후추를 넣어 돼지고기 잡내를 잡아준 뒤 달달 볶아준다. 포슬포슬하게 익으면 한 김 식혀주고 다진 마늘과 간장으로 맛을 내주면 양념도 끝. 그냥 이것도 맛있겠다. 그럼요. 저거 밥에다가 탁 비벼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덮밥처럼. 네. 요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냉장고로 향한 도연 씨. 정체불명의 가루를 넣어주는데 아, 치즈인가 보다. 냉장 보관을 하는 가루, 치즈 가루. 지금 방금 뿌린 거는 모유유산균 BNR 17이라는 건데요. 모유 유산균. BNR 17이요? 얘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자주자주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모유유산균 BNR 17은요, 한국인의 모유에서 분리해서 동정한 것으로 유익균 증식, 또 유해균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단당류에서 소화효소가 분해할 수 없는 다당류로 합성해서요, 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체중 감소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BNR 17. BNR 17. 일단 뭐 한번 좀 먹어볼까요? 네. 오. 부드럽다. 약간 짭조름한 맛이 있는데요? 고소해. 그러니까. 약간 누룽지, 약간 미숫가루? 근데 이게 다른 유산균과 다르게 특별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더 잘 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아까 탄수화물을 먹으면 단당류 형태일 때 빠르게 흡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BNR 17은 단당류들을 모아서 다당류로 만들어줘요. 와. 그러니까 체내로 잘 흡수가 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어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그 길을 어느 정도는 좀 차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아이가 많네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둘 다 코인 티슈이긴 한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당류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우리가 먹으면 저렇게 쭉 커지는 부피들이 다 지방세포로 된다 치면
하면 여기에 비엔나를 같이 먹으면 부피의 차이가 없죠. 우와.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덩치가 큰 애들로 합성을 해줘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몸 밖으로 좀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의 모유에서 추출을 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우리 어머니는 모유를 주지는 않으시니까 그 모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하고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부드럽게 익은 가지는 수분 제거를 위해 키친타올 위로 올려주고 그 위에 볶은 돼지고기까지 얹어주면 가지와 돼지고기의 환상적인 만남, 돼지고기 가지찜 완성. 다이어트 음식도 맛있게 챙겨 먹는 도연 씨가 준비한 두 번째 음식은 탄수화물도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고구마 김치롤. 성인병 예방을 돕는 아스파라거스를 다듬어 살짝 데친 후 다이어트 할 때 지겹도록 먹는 게 고구마잖아요. 밥이나 빵에 비해서 지방을 쌓이게 하는 정도가 절반 정도라고 보면 돼요. 다이어트 음식의 대명사인 고구마를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서 익혀준다. 먹기 좋게 으깨준 뒤 다시 등장한 모유 유산균 분말. 저기도 또 유산균 뿌리시는데요? 고구마가 건강에는 좋다고 하나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모유 유산균을 넣어서 먹으니까 좀 부담이 덜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김치 위로 고구마에 닭가슴살까지 건강 식재료 총집합. 아 이걸 김치로 말아. 저기 흰쌀밥 한 주먹만 탁 넣었으면 좋겠네. 김치에다가. 돌돌 말아둔 김치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평범한 고구마는 가라. 영양가 챙기고 맛도 챙긴 별미 고구마 요리가 완성됐다. 3대 영양소 골고루 챙긴 건강밥상 대령이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저는 저 가지 요리 정말 너무 먹고 싶다. 맛있지? 옛날에 고구마에 김치 먹은 거. 와, 식감이 아스파라거스 식감도 맛있다. 굶고 무리한 운동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미래가 없는 다이어트? 아이들의 건강도 생각할 겸 나도 다이어트 할 겸 해서 적당히 열심히 챙겨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키니 있는 그날까지. 오케이. 비키니를 위하여. 파이팅! 위하여. 근데 저처럼 저렇게 탄수화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유산균 비엔나 17 꼭 챙겨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된다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쥐를 대상으로 이 모유 유산균 비엔나 17을 12주 동안 쭉 복용을 하게 했어요. 쥐의 대변을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당류의 함량이 5배나 늘어났다는 거죠. 왜 지방 중에서도 몸에 이렇게 축적되는 지방 형태인 백색 지방이 35%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실제로 모유 유산균 비엔나 17 섭취 후 신체 변화를 살펴본 결과 12주 만에 허리둘레가 평균 5cm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체중이 줄고 체질량 지수인 BMI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먹을 때 섭취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나요? 살아있는 유산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관?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드실 때는 좀 미지근한 물하고 드시는 게 좋고요. 기왕이면은 뭐 동물 연구나 인체 시험에서 안정성이 확보됐는지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해줬는지를 확인하고 드시면 좋겠죠. 이 샐러드에 나중에 마지막에 싹 뿌려가지고 아니면 요거트에 살짝 넣어서 그렇게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때요? 이제 앞으로 좀 밥 좀 줄이시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진짜 저 탄수화물 중독이었구나. 정말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구나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탄수화물 줄이고 저 건강하게 다이어트해서 제 2의 인생 멋지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살리고. 부러지기 전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침묵의 병 골다공증.
재채기 하다가도 골절이 되는 수가 있고 변기에 털썩 앉다가도 척추 골절이 되는 수가 있고 골다공증이 당신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뼈 건강에 관한 모든 것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언제까지나 배가 안 고플까 배고파. 손가락 운동했더니 배고파. 채널 A